김호중 항소심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리라 생각했었기에 1심과 동일한 선고 결과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판사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판사님, 조금이나마 관용을 베풀어 주실 수는 없었냐고요. 그래도 아직 희박하지만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희박한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 재판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청드립니다. 그동안 공판에서 봐온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과수는 김호중의 걸음걸이, 음주 전후의 주행 모습을 비교 분석했고 공판에서는 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선고를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분석은 모든 면에서 같은 조건의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고 배웠고 저 또한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비교 분석한 영상은 경찰이 보낸 CCTV 영상과 김호중 소속사에서 보낸 공연 영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공연이나 방송 촬영이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발목이 아파도 다리를 절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압박 붕대를 사용하고 진통제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김호중이 사고를 낸 시점은 콘서트 및 과도한 스케줄로 몸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었고 거기에 더해 밤늦은 시간대이므로 극도의 피로감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경찰이 보낸 CCTV에 찍힌 모습은 촬영이 없으니 긴장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 상태이면서 심한 피로감까지 겹친 상태의 걸음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발목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 겹치면 걸음걸이에 힘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영상과 긴장감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비교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과수가 음주 전후 운전 모습을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김호중 사고 당시는 몸의 피로가 극도로 쌓이는 시간대로 비교에 사용된 음주 전 영상과 음주 후 영상 모두 동일한 몸의 상태의 영상이 사용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도 피로가 쌓이면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번 항소심 법정에서는 김호중이 집에서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동한 10분 정도 운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19번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 모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200m를 달리며 처음 출발 시점과 주차 시점에는 켜지 않았던 비상등을 30km 서행구역과 사거리 좁은 골목길을 달리며 켜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건 정상인도 쉽게 할 수 없는 판단력과 사고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음주로 인해 사고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것이 사고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김호중은 원래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수시로 걸음걸이가 변하고 비틀거리지만 CCTV에 찍힌 영상들을 보면서 술 취하지 않은 증거들을 많은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내 눈이 직접 보고 확인한 장면보다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한 자료를 더 중요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이번에는 진실을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결 내용의 한 대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립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고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끊임없이 뉘우치며 항소심이 시작되고 김호중은 134장이 반성문을 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갇힌 공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선처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아픈 발목으로 그 좁은 방 안에서 거의 1년을 살면서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반성을 하고 뉘우치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살았습니다. 김호중은 바쁜 일정에도 후원 모금을 위해 아픈 발목을 끌고 유니세프와 아프리카에 다녀오는 등 많은 선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팬들 또한 그의 뜻을 따라 선행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 팬들은 김우중이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억 7천만 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김우중을 사회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를 아끼는 사람들과 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해주실 수는 없으셨는지요. 부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김우중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선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는 김우중을 조금은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가 처음부터 자기 죄를 인정했다면, 그리고 공연만이라도 강행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편으로 그의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의 소속사는 이미 선수금으로 125억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을 포기하면 회사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소속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이기에 살아가며 실수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크든 작든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요. 그는 끊임없는 여론몰이로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판에서 밝혀졌듯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여론에서 떠들썩한 것과 달리 술타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우중 또한 술타기에 대해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선동으로 인해 그는 술타기의 창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판 중요 일정이 다가올 때마다 조직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그를 악의적으로 만드는 세력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 김우중은 그동안 일부 언론들의 가짜 기사, 억측성 기사 등 그들의 말과 글에 의해 여론 재판을 받았고 발목 수술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치료도 못한 채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술타기를 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의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그의 걸음걸이는 선천적 기형과 발목 부상으로 원래 비틀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은 음주가 아닌 핸드폰을 하며 부주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의 말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언론의 중립성을 지키며 기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